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이번 도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열 예비역 육군 소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께 궁금한 거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질문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왜 쐈을까요? 지금 뭐 직접적으로 자기들도 발표를 했고 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목침지뢰 도발 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우리가 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위협 사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쏠까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그 최후 통첩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이 대북 방송 혹은 이런 시설들을 중단하거나 폐기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정열 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적절하고 시기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군의 그 조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서 36발의 사격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태세는 당분간 48시간의 시한을 두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왜 우리의 심리 방송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우리의 심리 방송이 바로 북한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즉 김정은이를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최대 위협의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두 차례 도발을 해왔습니다. 3시 53분과 4시 12분. 1차 사격 때는 고사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사격 때는 포탄 수발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고사포나 또 포탄 이런 것을 이제 쏜 것은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우리 군사 시설, 소위 이제 방송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겨냥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송을 재개를 한다면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겠노라 하는 소위 이제 위협 사격으로 볼 수가 있죠. 이 고사포라는 게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포탄. 그래서 이제 고사포는 이제 항공기를 쏘는 그건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단 살포 그것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고사총을 쏘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죠. 앞으로 이런 그 전단 살포라든가 아니면은 방송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때 충분히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그 화력적 위협, 이런 것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 쏜 건 고사포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궤적에 우리 레이더에 잡혔으니까요. 두 번째는 궤적이 안 나왔답니다. 우리 군이 듣고 소리를 듣고 700m, 우리 측 700m 지점에 떨어진 거를 보고 바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대응 사격을 한 건데요. 이 두 번의 공격 다 확성기는 안 맞췄습니까? 아니 못 맞췄다고 보십니까? 안 맞췄다고 보십니까? 안 맞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고사포는 사실 조준 사격하기는 상당히 제한이 돼요. 예. 그러나 이 76.2mm 직사포는 조준 사격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습니까? 이건 뭐 우리의 총항구를 향해서도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준 사격이 가능한 정확도가 무기입니다. 상당히 높은 무기다. 네, 정확도가 높은 무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700m 남방으로 쏘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포병 레이더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석해인가요? 예, 대표부용 레이더는 이제 우리 거고요. AN/TPQ 76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의 포병 사격을 저희들이 탐지하는 그 장비를 지금 보인 거고요. 지금 고사포는 지금 상대방 고사포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저 레이더로 이제 날라온 지점을 대충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처음 사격하고 예. 우리가 대응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예.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제 아마 사격의 원점을 확인하느라고 군에서 이게 정확히 북한의 소행인지
혹은 어떤 무기 체계로 사격을 했는지, 원점은 어딘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직사포는 TPQ 76으로 이렇게 파악하기가 36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고사포라든지 이제 고사로 이제 높은 이제 탄도를 가지고 날아오는 포병은 저걸로 다 잡을 수가 조금 있거든요.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저 레이더 같은 경우는 날아오는 탄도를 3D로 이제 분석을 해서 예. 떨어지는 지점, 날아오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직사포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하신 76.2mm 직사포 같은 경우는 예. 이 탄도라든가 이런 예. 궤적을 잘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레이더로 탐지하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 대포병 레이더라는 게 궤도를 탐지해서 이 도발 원점을 분석할 수 있는 무기라고 볼 도발 수가 있는데 원점도 분석하고 네.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의 레이더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이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대포병 레이더 이게 잘 작동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예, 뒤에 예. 개비를 했다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원점 파악이 좀 어려워서 우리 네. 포병 대응 사격도 좀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이제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잘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자, 정 박사님도 북한 측이 안 맞췄다고 보시는 거죠? 못 맞췄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시위용이었죠. 자,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맞추는 어떤 그런 저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꼭 맞추겠다고 한다면은 다연장 포를 활용해가지고 그 주변을 예를 들어서 숙밭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고사포를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결국은 떨어지는 어떤 형태가 됐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일단은 시위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포를 쏘았다고 하는데 이 포 자체도 사거리가 그렇게 그 긴 사거리를 가진 그 포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DMZ에서 우리 남측으로 한 700~800m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쪽에 있어서도 역시 시위를 했다. 자기들의 위협을 시위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로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48시간 이내에 소위 우리 그 심리전 방송, 시설 이런 것을 뭐 폐기하거나 아니면 중단하지 않으면은 다시 본격적인 어떤 그 포를 뭐 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그런 엄포를 놓고 있죠. 지금. 북측이 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북측도 안 맞췄습니다. 우리가 대응한 거에 대해서 북측의 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도 안 맞췄겠죠? 뭐 글쎄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판명이 사실 안 나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는 저쪽에서 이제 안 맞춘 것을 상대로 한다면은 우리도 굳이 희생을 시키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쪽에서 교전은 아니지만 음포용이라도 우리 영토에 사실은 그 포를 쏘았다고 하는 것은 영토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죠. 영토에 대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으면은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도 영토에 대한 도발을 공격을 한다 네. 하는 그 시위라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줘야 앞으로도 새로 어떤 그것을 과감하게 나오는 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희생을 시키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측이 대응 사격을 할 때 사용한 무기는 155mm 자주포였습니다. 예. 이게 직경이 한 15cm 정도 되는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수단의 무기인지 좀 설명을 이제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개발한 포병 중에서는 가장 정확도도 높고 네. 가장 사거리가 긴 포병 화기예요. 그리고 이제 군단 포병이 이제 가지고 있는 화기인데요. 아마 육군단 포병이 가지고 있는 화기를 사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제 원점 타격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쪽에서 이 고사포나 혹은 이 직사포를 사격한 그 지점을 타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쪽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은 하고요. 이제 북한 측에서 지금 우리한테 전통문을 보낸 게 17시예요. 이제 저희는 17시 12분에 04분에 사격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전통문은 준비돼 가지고 보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양건이가 지금 이제 우리 국가안보 실장을 향해서 지금 서면을 보냈다고 보냈죠. 그러는데 서한을 그게 시점이 지금 언제인지는 좀 정확히 4시 모르겠어요. 50분께로 4시 전해지고 50분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철저히 의도된 도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북한 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포격한 거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155mm 자주포는 K9과 K55가 있습니다만 네. 이 북한에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냥 155mm 자주포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발을 쐈는지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수십 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군의 대응이 충분히 다음에 또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충분히 맞대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이제 교전 규칙에 의하면 저기 한 발 사격하면 우리는 지금 세 발 세 배. 사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두 발 사격했는데 우리가 36발 정도를 이렇게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18배 대응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또 도발을 한다면 이러한 맞대응적인 차원에서 대응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을지 훈련 중이란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도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뭐 지금 오히려 그들의 그 위협이랄까 그런 그 결과를 보다 더 정폭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지금 시점을 선택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자 지뢰 도발을 하고 그것을가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심리전 방송을 재개를 했단 말이죠. 예. 네. 이것은 이제 그런 뭐 얼지 훈련이 있던 아니면은 우리가 대비 태세를 다른 훈련을 하고 있던 이가 관계없이 가장 지금 급선무가 뭐냐? 빨리 심리전 방송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에 더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비교적 좀 무시하면서라도 이 직접적인 시위 행위를 했다, 도발적 행위를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 을지 프리덤 가이든 훈련을 하는 도중에 도발한 건 지금 처음이에요. 북한군은 이제 우리 독수리 훈련하고 이번에 이런 을지 프리덤 가이든 훈련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런 도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심리전 방송이 그만큼 자기들에게 아프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어디가 그렇게 아픈 겁니까, 북한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리전 방송이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김정은과 그 지도 체제의 나쁜 형태를 이제 주로 끄집어내서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북한군 장병들이나 혹은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개성까지 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하면은 여러 가지의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신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체제의 도발적인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 놔두면 체제에 생존하는 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지금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보냈잖아요. 말이죠. 그 사실은 그 북한의 그 핵심적인 이런 그 군이라든가 이 조직들이 이 DMZ를 주변에서 한 20여 킬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거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 배치되어 있는 이 군인들은 북한의 어떤 그런 인민군들은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정예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예군한테 외부 세계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그 발전상이라든가 예. 또 자유스러움이라든가 또 등등 이런 그 번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은 대한민국에 헐벗고 그 저 미제국주의의 죽으로서 말이죠. 완전히 지금 헐벗 어떤 그런 상황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체제의 그 환상을 깨준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군인들이, 인민군인들이 여기에 환상이 들기 시작을 한다면은 북한 체제는 사실은 굉장히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일찍부터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대북 심리전 방송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 이 자체를 이런 그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는 데서 굉장히 그 큰 초점을 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이 재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김양것, 소위 실세 3인방이라는 거 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최룡해, 그리고 또 황병서. 이 사람이 그것도요, 자기들이 전용기를 타고 급작스럽게 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안 체육대회에 있어가지고 그건 뭐 참석하기 왔다나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아하. 그때 와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전단살포라든가 사실 전단 내용에 있어서 김정은 저 최고 지도자를
뭐 여러 가지 그 까발기는 나름대로의 그 정보들을 막 담으니까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목적도 사실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위급 회담까지도 자기들은 약속해놓고 갔습니다. 바로 그 정도로 이게 그 심리전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총격을 가하는 이상으로 보다 더 직접적인 체제를 겨냥하는 하나의 그 소위 정신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대북 방송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또 드러난 게 이번에 보내온 전통문입니다. 오늘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민통선 주변에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추가 도발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북한은 항상 화전 양면 전술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통물을 보내면서 또 이제 김양건이는 이제 대화하자, 이번 국면을 잘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에서도 현 국면을 위기의 국면으로 이렇게 몰고 갈 그러한 의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할 텐데 이미 이제 전통문의 한쪽에 이제 48시간의 경고 시간을 이제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전통문을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아마 48시간 내에 어떠한 도발이라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들이 뭐 하지 말라고 해서 방송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예. 우리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맞대응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님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언제 평화 체제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NSC 상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북 경고 성명이 나오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강력하게 대북 경고 성명을 청와대 우리가 차원에서 북한에게 보내는 경고 그렇죠. 메시지. 경고 성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네. 예. 그게 아마 오늘 저녁에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정익태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48시간을 네.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이제 48시간 이내 나름대로 자기들은 뭐 최후 통첩 비슷한 걸 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보다도 뭐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 측이 요구하는 대로 심리 방송을 중단한다. 이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물러서는 어떤 그런 형국이 돼서는 다시 또 새로운 보다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과감한 도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확성기는 계속 켜놔야 된다. 그거는 지속을 하면서도 네, 하되. 그러면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중단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너희들한테 달려 있다. 아하. 자, 첫째 지뢰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자백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군사적 신뢰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받거나 그것을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화가 모두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서서히 조절해 나가는 그런 건 할 수 있을지언정 북한이 군사적으로,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단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뢰 도발입니다. 사실 지뢰 도발 이외에도 북한이 여러 가지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심리전 방송, 심리전과 관련된 것을 재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침 도발, 소위 목함 지뢰도, 네. 목함 지뢰 도발 이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을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적인 그런 그 공세적인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또는 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북측에 이거 방송 48시간 얘기하기 전에 당신들이 했다는 것부터 인정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구는 그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우리가 대북
소위 그 경고 메시지라든가 예. 이런 건 충분히 보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표적을 삼고 예. 군사적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가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십 배, 수백 배 나름대로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달하고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그것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벌였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걸 밝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북한 측의 그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정부에서 유엔 안보리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서한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와 네. 관련해서 뭐 국제사회의 항의나 대처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지뢰 도발과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국제 이 평화 조약이라든가 또 이런 그 인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런 야비한 전쟁 행위라든가 군사 행위는 사실 금지하고 있는 게 그 도덕적 차원에서 분명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이런 것을 야비하게 소위 일종의 테러죠. 이 군사적 테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테러를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에다 호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국제적은 또 압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전방위로.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이면 토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물론 토요일 오후 5시가 1분이 지나자마자 공격을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다면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지, 어떤 방식이 될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48시간 시간을 둔 게 네. 사실은 우리가 포격하기 이전의 전통문이에요. 그러니까 포격하고 난 이후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아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북한은 하시라도 지금 그 대응책 차원에서 포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준비를 갖춰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 예. 우리가 이제 대응 사격하기 전에 전통문이 나왔다면 예. 거기까지가 시나리오 아닙니까? 예. 자, 쏘고 그다음에 전통문 보내고.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는 북한이 우리가 대응할 거라는 시나리오는 없었던 그렇죠. 거라면 예. 이제 전혀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이제 지금 발생한 거죠. 예. 북한 측으로 봐서. 예. 그래서 아마 새로운 여러 가지의 대응, 지금 시나리오를 발전시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도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어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 사격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네들도 대응 사격을 하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북한은 지금까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은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 미루나무 도발 사건 때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자기들이 이제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뒤로 이제 빠져서 관망을 했지만 다른 사건 때는 항상 맞대응을 해왔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저희가 어떤 위기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 예. 시나리오에 의하면 먼저 도발을 한다. 그리고 바로 전통문을 보내서 48시간 안에 방송 중단하라라는 게 있었는데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했기 원점 때문에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48시간이 생길 수가 아닌 있다. 그 이전에도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전해온 그 서한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바로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 경우에 핵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소위 심리전 방송이라든가 이런 기자들을 폐기하거나 중단하게 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물리적으로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위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저쪽에서 일단 꼬리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자기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목함질의 도발이라든가 여타의 도발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뭐 군사회담을 통해서 한다든가 뭔가 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8시간 이것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제시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네. 역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전통문 이런 것과 같은 것이 또 있을 수 있다. 또 올 그렇다면 수도 있다. 오히려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대화를 제의하는 어떤 소위 관계 개선이라는 뭔가 이거 고물을 좀 이제 흘리는 것처럼 이거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 그것을 가지고 이것들 순차적으로 이것을 또 소위 이제 그 우리 심리전과 방송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 북한의 지금 상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좀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원점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을 가한 거는 최근 10년간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천안함이 있었을 때, 천안함 폭침됐을 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연평도 사건 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김관진 장관이 바로 지금의 3배의 도발 원점 타격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격을 했죠. 예. 타격을 했는데 이제 그 정확한 목표에 의한 타격이었느냐, 그거 이제 나중에 그건 논란이 있는 뭐 거고요. 다른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타격을 했습니다. 예, 이번처럼 1시간 내에 분석을 해서 바로 이제 공격을 바로 이제 반격을 가한 경우는 이번이 사실 어쩌면 북한도 정말 이제는 달라졌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군의 대응 조치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맞대응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발한 그 시점에 바로 대응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시간 차는 났지만 그러나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군은 가장 올바른 판단하에서 원점을 타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조치해야 될 게 한 3가지가 있다고 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이제 대북 경고 성명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도 전통문을 보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너희가 우리 방송 장비를 철거하고 싶다면 어떤 사항을 충족을 시켜라. 즉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철조망 혹은 DMZ 지역에서 절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필요하면 천안함까지를 우리가 이제 거명하면서 그 사과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방송 장비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전통 우리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3번째는 우선 만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대가 만나자고 먼저 제안을 하면 그 이제 장성급 회담이 되는 거죠. 군사회담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더 좋지만 상대방이 그런 제안을 않더라도 우리가 강자의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통해서 빨리 만나서 이 사항을 가능하면 대화로 풀 수 있으면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8시간 전에요. 예, 48시간 전에. 예.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논의 과정 중에서 빠뜨리는 내용 중에 혹시 뭐 중요한 게 있는지 어떤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이제 지금 됩니까? 저는 48시간 내에 우리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제의한다든가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48시간 우리한테 위협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사이에 우리가 대화를 제의한다든가 뭔가 이런 그 평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로 한다면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위협 속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사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북한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사실 48시간이면 자기들이 이게 포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먼저 대화 제의를 한다든가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뭔가 자기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대화에 응한다든가 하는 차원에 그래 가야 되지 48시간 그 자체 내에 우리가 한다는 그건 굴복이랑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북한이 제시한 48시간 동안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 전혀 그래서는 안 되죠. 경고 그거는 메시지 왜냐하면 같은 그게 경우에는. 경고거든요. 네. 그럼 경고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뭔가 새로운 우회적인 방법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겁쟁이 갭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겁쟁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 공격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데 예,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대화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다.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대화를 약자가 이제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대화는 강자가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이 대화도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적에게 굴복해서 대화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창출해가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각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놓고 아마 내일 네.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아니 그래 대화는 하되 예.
48시간 이내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메시지는 던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그렇게 말씀이시죠. 생각합니다. 자, 48시간을 굳이 우리가 북한의 내용, 그 위협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강자의 모습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번 포격 도발의 원인과 앞으로 대응 방안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